네, 간밤 미증시 대비 우리 증시 확실히 좀 선방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탄력 좋습니다. 키워드 놓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고요. 함께해 주실 분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도 환율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강하게 견인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투신권 매수 속에서 기관 쪽과 개인들은 거래소 쪽 매도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시장은 오늘 2차 전지 섹터 소재주들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밀어주는 부분들도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도체 섹터도 소폭이지만 반등이 좀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효성 TNC, 효성 첨단소재 같은 효성 그룹주들 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호텔신라도 좋은 실적 속에서 급등세에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오늘 모처럼 며칠 만에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엔터 섹터주들도 좋습니다. 지금 하이브, JYP 엔터, SYG 엔터, 디어유까지 해서 엔터주들은 끊임없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이번 주 예정된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감 속에서 금리와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섹터주들이 좀 약하죠. 오늘 좀 건설주 좀 약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고, 조선주도 좀 약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바이오 섹터주들도 좀 약한 모습 이어집니다. 삼바, SK바이오팜 하락하고 있고, 삼천당제약도 좀 하락하는 폭이 큽니다. 그동안 상승 주도했었던 케어젠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약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약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섹터주들, 그다음에 인공지능 섹터주들, 그 외 성장주 섹터주들 좀 약한 편입니다. 오늘 좀 이유는 저도 잘 못 찾겠는데 로봇 관련주들은 오늘 좀 반등에 나선 모습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SBB테크 등 SPG와 함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주들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올라오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나머지 섹터주들은 다 소소하게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 속에서 실적 이슈 등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요, 2차전지 내에서 골라봤습니다. 2차전지 중에서도 LFP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정부 정책 나오면서 강세 흐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정부에서 그동안 좀 무시했었던, 정부라기보다는 업계에서죠. 거의 국내 업체들은 하이니켈계들이 워낙 강했었고, 저가용 쪽에만 이제 장착이 되는 LFP 배터리 중국산이 좀 주도했던 상황 속에서 이제 국내 업체들도 밀리다 보니까 이제 저가형 모델과 관련되어서 가격을 낮춰야지만 되니까 전기차를 또 가격을 낮추기 위한 업계의 노력은 또다시 이제 저가의 배터리를 찾게 되고, 그게 또 이제 LFP 배터리 쪽인데요. 이런 쪽에 대해서 이제 정부도 이제 계속 연구 개발비 지원한다라는 좀 기사가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도 이제 LFP 배터리를 계속 연구를 하죠. 지금 SDI라든지 SK이노베이션,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좀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 속에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좀 대부분 강하고요.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포스코 홀딩스,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주들 대체 좀 강한 모습, 또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었던 코스모 그룹주들도 오늘 좀 강하게 좀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차전지 섹터주들은 대체로 좀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장비 쪽에서는 이제 필옵틱스 같이 삼성의 수혜를 받는 업체들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특히 펫배터리도 최근에 좀 다시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오늘은 또 이제 성일하이텍이라든지 세비캠 같은 경우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 장비주들은 좀 눈치 장색 속에서 PNP 좀 강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LFP 배터리 관련해서 본다라면은 사실은 동아기업의 자회사 이제 동아일렉 같은 경우가 좀 해당이 되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좀 앞으로 LFP 배터리 좀 선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좀 자회사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가 자체가 반응이 크게 아직은 좀 없습니다. 좀 관련해서 좀 살펴보시는 게 좀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2차전지 섹터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하락폭 이후에 오늘 좀 반등이 강한 만큼 추세의 복귀 여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21선을 좀 회복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소재주들, 특히 더욱 많이 빠져서 지금 61선 부근에 있는 종목들은 21선 쪽으로, 지금 21선을 회복한 종목들은 21선을 잘 유지하는지 좀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 추세 복귀 여부를 보자. 그래서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해서 보는 방법을 알려주시네요. 다음 두 번째 체크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실적의 반응이 나오는 종목이 많습니다. 호텔신라도 호실적에 급등하고 있고요. 타이어 관련주도 실적이 좋았다고요. 관련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리고 대응 전략도 알려주실까요? 네, 좀 실적 발표는 하고 나오면서 실적 관련주들이 좀 강세입니다. 좀 실적에 있어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적 대비 주가가 많이 올랐느냐, 실적 대비 주가가 많이 빠졌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지금 거래소에 있는 대형주들 같은 경우 실적 대비 주가가 오른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오늘 좀 반응이 나왔습니다. 특히 타이어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어 코드 가격이 조금 회복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뭐 효성 TNC라든지 뭐 효성 첨단 소재 쪽으로도 연결되고 오늘 뭐 코오롱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도 그런 흐름을 좀 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 지난번에 한국 타이어 공장 화재 이후에 계속 말씀드렸죠. 뭐 금호 타이어나 넥센 타이어 수혜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실적도 올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도 오늘 초강세 보여주면서 최근에 타이어 관련 주제에서는 가장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넥센 타이어도 반등 이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2분기부터 성장세 더 추가적으로 좀 이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 1분기 실적 선방한 모습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했었는데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 88,900원대가 좀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또 이제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뭐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82,300원대 중장기적으로 좀 추세 잘 유지가 되는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뭐 중국 관련주들 대부분으로는 좀 전반적으로 좀 강하지 못하고 그냥 눈치 장세 흐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실적이 좀 지배하는 상황 속에서 실적 발표에 의해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거나 실적이 확실히 바닥을 찍었다라는 뉘앙스가 나오는 종목들 쪽으로 시장이 좀 수급이 좀 들어가고 있고요. 그 종목들은 코스닥보다는 거래소에 있는 종목들이 좀 많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실적 관련주 아직 발표 안 한 기업들 코스닥에서는 좀 조심하시면서 보시고 뭐 기대가 되는 종목들은 오히려 좀 뭐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 좀 챙겨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실적 이슈에 있어서 뭐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종목은 좀 강합니다만은 또 반대로 또 그렇지 못한 종목들은 좀 약하죠.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 면에 있어서 사실 좀 안 좋고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바닥을 찍은 종목들 또 특히 마이크론이 뭐 다음 달부터 가격을 인하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 대비 주가는 싼데 더 이상 실적이 나빠지지 않을 종목들 내지는 실적 대비 주가는 비싼데 실적이 딱히 답이 없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좀 선별해서 좀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실적 발표 이미 끝나 거래소 쪽에 대한 선호도 이런 부분들을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한테는 좀 연결 지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 부분 오늘 뭐 효성그룹주들도 전체적으로 전거래를 호실적 내놓고 좋고 FNF도 보니까 실적이 깜짝 실적으로 발표가 됐네요. 그래서 실적 관련된 부분 두 번째 키워드로 봤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 보시죠. 네, 금리 인상 우려감에 바이오제약이라든지 인공지능, 건설기계 이런 성장주들의 약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주 내내 FOMC 눈치를 보게 될 텐데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뭐 사실 뭐 그 부분은 뭐 다 예상했던 부분이요. 0.25 올리는 거는 뭐 거의 예상 수준입니다. 근데 그다음 멘트가 중요합니다. 계속 동결로 갈지. 아니면 뭐 연말쯤에 이나 여지를 줄지 좀 봐야 되겠는데요. 파월 같은 경우는 계속 그동안 올해 내내 동결을 좀 주장해 왔기 때문에 뭐 연준 의원들과의 좀 협의 갖춰서 뭐 중재를 좀 하면서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올지 봐야 되겠는데요. 사실 시장은 어느 정도 연말에 한두 차례 정도 금리 인하하는 것도 기대를 한 흐름이 최근에 1분기 내내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멘트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면 뭐 일정 부분 실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반대로 따진다라면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나고 이제 동결 내지는 뭐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인하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다시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요. 시장의 반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시장의 반응이 예상했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반응을 보일지 예상은 했지만 인하는 없네. 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고 뭐 인하 안 하면 어때? 더 이상 인상은 안 하잖아. 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보다는 그 내용에 따른 시장의 반응도가 좀 중요하겠다. 뭐 요 부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눈치 장세 속에서 금리와 관련된 종목들이 약합니다. 오늘 조선주라든지 건설주, 지금 현대건설, GS건설 등 건설주 좀 약하고요. 건설 기계주들도 좀 약한 모습이죠. 기계주들은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 실적도 좋고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히 있는데 미국의 캐터필러가 좀 전망치를 좀 안 좋게 하면서 조금 분위기가 좀 다운됐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건설 관련해서는 지금 네옴시티 관련주 정도, 히림이나 한미글보 같은 경우만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좀 눈치 보고 특히 금리에 취약한 바이오 섹터주들이 지금 오늘 좀 많이 약합니다. 삼바라든지 지금 SK 바이오판 같이 좀 굵직굵직한 대형주들이 좀 약한 편이고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약한 편이고 그래서 바이오 섹터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좀 약하다라는 점, 그런 금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좀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 쪽, 기술주 전반적으로 좀 약하죠.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인공지능주들도 좀 오늘 약하고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봇은 1.5 좀 반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금리에 좀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좀 약하고 이거는 좀 FOMC 이후에 시장의 반응에 있어서 한 번 더 확인이 좀 필요하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 기업들 안에서는 또 좋은 종목을 선택해내는 것도 이번 조정기의 중요한 뭐 결과를 향후에 좀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서두르기보다는 좀 천천히 지금 시장은 이번 주 특히 또 변화가 많고 5월달은 또 특히 변화가 많습니다. 뭐 에이펙이라든지 뭐 G7, 뭐 회담 다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 중국이 또 반응을 할 겁니다. 국내 업체들 뭐 수출 물량들 깐깐하게 검사하는 것도 있고 좀 지금 약간 좀 중국이 목리 부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수출 기업들이라든지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좀 고민해 보시면서 이번 주 또 이번 달 한 달 동안은 금리와 여러 가지 뭐 큰 이벤트들 좀 잘 확인하시면서 투자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